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한 자금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보통 이게 돈이 필요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필요하시죠. 근데 그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게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따라서 그 LTV나 DTI, DSR 뭐 어려운 용어도 자꾸 나오죠. 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냥 내 돈 내가 내고 하면 되니까 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 정리부터 하죠. 네, LTV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60%면 LTV 뭐 중국에 있는 술집 이름 같이 꼭 60%, KB 시세 기준 5억이면 3억이 대출 가능하세요. 60%니까. 비율이 높으면 대출이 많이 되는 거고요. 낮아지면 대출 함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 나누기 연소득 하면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나오세요. DSR이라고 있는데 이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세요. 모든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똑같죠. 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여긴 이자만 들어갔죠. 원금이랑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겁니다. 3월 중순경부터 한 명당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40%만 허용한다고 지금 관련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는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배 빼고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더해졌었는데 이제 원리금, 기타 지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대출 쓰시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다 더해가지고 토탈해서 하겠다. 네, 그런 것까지 다. 보통은 LTV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시 많이 적용이 되고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시 적용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면은 보통 계약금 10%에서 20%, 중도금 60%, 잔금의 20%, 30% 이렇게 진행이 되죠. 발코니 확장 및 옵션은 계약 시 10%, 발코니는 보통 중도금이 있고요. 옵션은 잔금 90%, 잔금 때 90%를 내는데 그 분양 계약서 입주자 모집공고 그런 데 나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플러스 은행 신용대출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보통 보증이 한 70%, 80% 이루어지고 나머지 은행 신용대출로 이루어져서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건설사와 계약된 특정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LTV를 적용을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60%, 조정 대상 지역은 50%, 투기가열지구는 40%, 뭐 서울은 거의 다 투기가열지구죠. 경기도 조정 대상 지역 거의 많고요. 네, 40%, 50%.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40% 서울 경기 지역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도금 이자는 보통 중도금이 뭐 6회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출을 받으면은 40%니까 4번에서 6번을 받겠죠. 그럼 중도금 이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맞으세요. 그러니까 3억을 중도금으로 총 대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 3억을 한 2년 동안 썼다. 그럼 대출 이자가 보통 2.5% 정도 나오죠. 보통 요즘 그냥 편의상 3%라고 계산을 하면은 한 번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3%라면 2년이면은 1200만 원이죠. 3억에 3% 900만 원에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근데 이거 대출을 한 번에 일으킨 게 아니라 띄엄띄엄 이런 거 받은 거죠. 그럼 나누기 1을 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세요. 그럼 대출 이자가 한 900만 원 정도 발생했겠구나. 근데 2.5%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900만 원 안 되고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됐을 때는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후불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분양가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녹여져 있는 거니까요. 네. 중도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60%, 50%, 40%. 잔금은 DTI가 적용되고요. 대출은행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안 능력에 따라서 고려되어서 산정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은행이 지정되어 있죠. 건설사에서 도시고정공사 보증이랑 개인 대출을 플러스 해가지고 건설사가 지정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은행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잔금을 받으시면은 그 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시고 잔금으로 대안제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이번 주에 분양하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대금 분양가액, 공급가액이랑 중도금 나온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투기가열지구니까 중도금 LTV가 40%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는 거겠죠. 네 번이 되는데 보통 계약금을 내면은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가 나오죠. 1차, 2차 10%씩 4, 5, 6 기간에 보시면은 9월달에 내고 2월달에 내죠. 보통 5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거든요. 40%니까 쓰실 때 대출을 이렇게 4번 쓰실 수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아니면 나는 그게 싫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4번을. 근데 만약에 대출을 처음에 안 했다가 하기 전에 5회차, 6회차 납부 전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2번 되고 플러스 2회차까지 더 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중도금만 되는 거세요. 중도금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돈이 있어서 계약금 20%를 내고 뭐 이 정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 40%를 중도금 LTV니까 40%를 대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20%밖에 대출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잔금을 하시고 특정 은행이 아니라 지정된 은행이 아니라 거기서 잔금을 하신 다음에 하셔서 중도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아니라 KB 시세 기준으로. 참고로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은 DTI가 적용이 되세요. 대출은행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개인 사안 능력이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고 입주 시 중도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로 되고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세요. 중도금 및 잔금을 상환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주담보를 받으셔가지고 입주 시 9억이 넘는 아파트가 많죠. 그럴 경우 투기가열지구에서 DTI는 40%,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분은 LTV가 20%가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9억 이하에 대해서는 3.6억, 9억 초과금은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3억 8천 총 토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DTI랑 LTV가 50%죠. 9억 이하는 4.5억, 9억에 대해서 만약에 10억이라 그러면은 9억 초과금은 30%니까 3천만 원. 토탈 4억 8천이 되겠죠. 4억 8천. 잔금 대출이. 이거는 3억 8천. 서민 실수요자는 10% 상향 적용이 되고요. 투기 가열은 50%, 조정 대상 지역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 합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5억 이하 구입 시 적용이 됩니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가열 지구는 6억 이하가 적용됩니다. 투기 및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LTV가 70%, DTI가 60%, 1주택은 LTV가 60%, DTI가 50%,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사역을 해야 무주택 세대와 같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가 적용되었고요. 1주택 처분 예외 조건은 무주택 자녀 분가나 타지역 거주 60세 이상 부모 보호방 씨는 처분 예외 조건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 조정지역 무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규제지역 내 중도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입니다.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고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주담대 및 중도금 대출 시 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불포함이 됩니다. 투기가열지구에서 대출 예시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이 되는데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비는 일단은 없다고 무시를 하고요. 네, 5억에서 일단 계약금이 투기가열지구 보통 20%죠. 20% 계약금 1억이 들어가겠죠. 1억이 중도금이 60% 3억 잔금이 20% 1억 이렇게 되겠죠. 계약금은 보통 10%씩 두 번 나눠서 내는데 5천만원씩 두 번 내겠죠. 이거는 뭐 개인이 마련을 하셔야 되는 돈이고요. 뭐 마이너스 대출을 쓰시든가 뭐 가진도에서 이걸 내면은 이제 투기가열지구니까 LTV가 40% 대출이 2억이 나옵니다. 네, 그럼 1억이 모자라죠. 그리고 잔금은 KB 시세 기준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입주 시점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KB 시세 기준으로 KB 시세로 계산하면 DTI랑 LTV (40이) 9억 이하는 40%니까 9억 이하에 대해서는 3.6억이 대출이 될 테고 플러스 9억 이상 뭐 1억에 대해서는 20%니까 2천만원 토탈 3억 8천 만원이 대출이 되겠죠. 그럼 보면은 처음에 필요한 금액이 20% 입주 전까지 40% 2억이 필요하고요. 입주할 때 주담대를 실행을 하면은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3.8억이 나오니까는 잔금이 1억이죠. 그리고 중간에 대출받았던 금액이 2억이 있으니까 3억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취득세나 이런 거는 빼고 일단 순수하게 이것만 3억만 대출을 발생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투기가열지구에서 한 40%는 있어야지 아파트를 입주 시점까지 해결할 수 있고 어차피 그 입주 시점에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LTI나 DTI 9억에서 나뉘고 15억 이상이면은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